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한번 다시 보는 수업입니다. 2019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개정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교재를 만들면서 다소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재를 좀 새로 만들면서 그냥 전체 오픈하는 강의로 만들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예 처음서부터 총론 강의를 좀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이번 총론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문헌상에 무슨 삭제니 생략이니 신설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지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읽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예 그냥 평소에 보통 보던 교육과정 모양새대로 다시 배열을 해놓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개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시하는 내용들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것이 올해 3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칙 사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평상시에 나왔던 대로 부칙으로 붙여져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걸로 보면 여기 교육부 홈페이지와 몇 군데에서 교육과정 자료실을 통해서 문헌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 열어보시면 아주 개정된 부분만 살짝살짝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생략이라고 표기를 많이 해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살려서 집어넣고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랑 좀 잠깐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총론입니다. 이 총론은 저희가 2019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2015-80호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19까지 합쳐져 있는 것을 지금 교재로 드렸습니다. 이전 있었던 교재하고 지금 페이지 수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맞춰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6페이지에 보시면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하면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는 큰 제목 밑에 이번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외우고 가진 않죠. 특히 전공 시험에서는 외우고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좀 보시면 홍익인간은 제가 교육과정 본 이래로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 이런 키워드들을 좀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음악과 교육과정이 자신감 있게 외워지신 다음에 되게 손을 대시는 게 총론이신지라 지금 제가 이걸 다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눈으로라도 봐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역량에 관한 이야기가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6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이 내용을 외워주시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음악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교육과정에 나오는 역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번에 있는 자기관리 역량이 나오는데요. 이 자기관리 역량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페이지에 음악과 교육과정 성격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이름을 갖고 자기관리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번에 나오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음악 지식 정보 처리 역량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의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하고 나오는 창의적 사고 역량은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의 가운데 점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좀 빠졌습니다.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번에 나오는 의사소통, 라번부터 봐야 되겠군요.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음악적 감성 역량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은 음악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문화적 공동체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을 다 샅샅이 보고 시험에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악과 수업을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총론까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몇 군데 찍고 있는 중인데, 역량 부분은 확실하게 봐주셔야 되겠죠. 2015에 이만큼 눈에 도드라질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도 없기 때문에 역량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들은 항상 시험에 먼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총론에 나와 있는 역량과 우리 강론이라고도 부르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의 용어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연결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총론에 나와 있는 역량의 종류와 용어가 약간씩 변하긴 하지만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역량의 종류를 비교를 해놓겠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입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이런 이야기들과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느 때서보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가번을 보시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의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최근에 있었던 개정에서도 선택 학습의 강화가 상당히 도드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개념이라는 말이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물론 나오고 있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에 관한 정의는 음악과 교육과정 시작하는 부분에 같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말 역시도 이 교육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말이고, 이미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 같은 거를 선배분들 보셨던 거 보시면 그 협동학습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은요, 제가 좀 미리 줄을 쳐 갖고 왔는데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정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이걸 함부로 올리는 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의도로는 이 강의는 유튜브까지 지금 올릴 생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과정 중심 교육평가 매뉴얼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주었고, 여기 제목에는 필독이라고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교사분들한테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 중심 수행평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나왔는데요. 과정 중심이라고 지금 앞에서 보시다시피 총론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도드라질 겁니다. 먼저 소개하고 있는 글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패러다임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과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평가 결과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평가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조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제가 수행평가 매뉴얼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보시다시피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과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평가의 활용 범위 자체를 확장하고 평가도 학습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중심 평가는요.
결과 중심의 평가와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와는 대비되며 학생의 해결 과정에 중점을 두는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이야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그동안 들어왔던 수행평가는 그동안 들어왔던 참평가라고 하는 거는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 얘기 이따 밑에서 할게요. 그래서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걸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과정 중심 평가는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에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과 평가 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과정 중심 수행평가 매뉴얼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질문에, 나올 만한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기존에 있었던 평가와 어떤 점이 다르냐? 이것도 교육부에 나온 평가 매뉴얼 그대로입니다. 수업 장면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과정 중심 평가는 어찌 보면 더 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심 평가의 정신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건 수행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행평가는 학생이 직접 만든 산출물이나 학생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교수학습 결과뿐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를 원래 의도하던 바대로 수행을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과정 중심 평가의 정신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수행평가 역시도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는 수행평가입니까? 라고 이퀄 관계를 딱 잡으시고 싶으시죠.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게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항상 공부하실 때 보면 그럼 이게 같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죠? 기본적으로는. 예,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평가가 과정중심평가니까 과정중심평가는 수행평가네 라고 말을 하고 빠지시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정중심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과정중심평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평가 패러다임을 확장시키는 평가이며 결과 중심의 평가에 대한 반대, 그것에 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과정중심 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방향성을 담은 것은 수행평가이다. 지금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 이렇게 얼개를 지어 놓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틀림없이 문제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물었습니다. 그럼 내용은 수행평가라고 갖다가 하더라도 과정중심 평가는 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요. 곧잘 두 개는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로 수행평가는 하면서 답을 쓰시는데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과정중심 평가를 물었다면 그 내용상의 맥락이 수행평가와 거의 같다 하더라도 주어를 과정중심 평가로 해서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과정이라는 말을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은 간단하게는 2번이죠. 결과의 반대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고 기존의 평가 패러다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앞에 보셨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일관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을 해서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여드린 부분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는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나옵니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이건 정말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정말 생략을 했어요. 이건 제가 생략을 한 거고요. 초등학교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육 목표하고 고등학교 교육 목표가 나란히 나오는데 초등학교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생략을 했고요, 제가. 그다음에 중학교 교육 목표하고 고등학교 교육 목표가 나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이 부분을 그닥 강조하지 않았던 건 괜히 외우시다가 음악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중학교 목표와 고등학교 목표를 헷갈리실까 봐요. 저희는 음악과 교육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악과 교육 목표를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육 목표와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1, 2, 3, 4번의 형태를 1, 2, 3, 4번과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개는 서로 좀 많이 닮아 있어요. 4번처럼. 4번의 중학교 교육 목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4번은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그냥 의식 정도가 아니라 책임감을 바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심화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과 교육과정이 우선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요겁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기준인데요. 편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가르쳐야 되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주제 중심이 되든 아니면 제제곡 중심이 되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편성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위에 잠깐 제가 뭘 메모해 놓은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서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보시긴 했지만요.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아니라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였어요.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 학교가 어떤 특성화 학교이든 어떤 예전에 그 7차 교육과정 시절로 이야기한다면 뭐 상고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학교들이 있었죠. 그런 학교들도 고1까지는 인문계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 12학년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11, 12학년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은 7차 때뿐만 아니라 2007 때도 같았습니다. 7차와 2007 때는 모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불렀고요. 11, 12학년을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비해 2009 교육과정서부터 우리가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9 교육과정 그 유명한 집중이수가 시작이 되었고요. 집중이수가 시작이 되었고 해서 좀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뭐 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중학교까지는 모두 공통교육과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교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2009의 경우 그냥 선택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나뉘었던 게 2009입니다. 그리고 2015가 되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기본사항 1번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5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공히 학년군이 설정되었다라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년군은 2009 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이 학년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학년군 개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장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집중 이수가 가능한 것이죠. 집중 이수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는 정말 학교가 그렇게 의도를 한다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 있는 사회를 모두 몰아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일주일에 4, 5시간씩 수업을 배치시켜서 쭉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쭉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학습량이 너무 과다해서 한 학기에 뭐 16과목, 15과목씩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던 것을 그 수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학년군을 설정을 했죠.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도 훨씬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1시간씩 사회, 일주일에 1시간 역사, 일주일에 1시간 뭐가 또 있을까요? 지리 뭐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 것을 그냥 묶어서 학년별로 사회, 학년별로 윤리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 때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군뿐만이 아니라요. 답번입니다.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교육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죠. 여기까지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과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상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신다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학교 시간배당 기준입니다. 교과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국어는요. 단독 교과입니다. 교과군이 아니죠. 그에 비해 요 밑에 있는 사회, 역사 포함 도덕은 교과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과학, 기술, 가정, 정보도 역시 교과군에 속하고요. 또 하나 예술도 교과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음악이라는 교과는요. 음악이라는 교과는 예술교과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교과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과군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 간의 인접성, 생활 양식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과목들이 같이 도덕까지 묶여 있다라든가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과목들이 같이 묶여 있다라든가 우리는 미술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 혹은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4개의 교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과 영역이 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우리는 이번에는 교과 영역이 어디에 있다? 교과 영역은 체육예술 교과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군은
다시 내려와서 체육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요. 예술 교과군에 다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은 체육 예술 영역, 그 다음에 다시 교과군 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로 옵니다. 마번입니다.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개정 고시문에 이 부분이 생략이라고, 그러니까 저 뒤에 부분에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생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살려놓고 왜 뒤에는 그랬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략이 문건상의 생략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얘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에는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공통 과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목은 공통 과목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편성 운영의 기준이고요. 뒤에 부분에 가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한 이야기와 범교과 학습 주제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기교육은 뭐 3.1절을 맞아요. 3.1운동에 관한 교육. 아니면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하고 있던 수업을 멈추고라도 TV를 시청하면서 이 겸에 통일에 관한 수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계기교육이 될 수 있는데요. 계기교육 지침은 따로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계기교육 지침을 혹시라도 교육학 시간에 뭐 언급이 되시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편성에 관한 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초등학교 편제는 일단 뺐습니다. 이건 저희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그리고 중학교 편제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편제는 중학교에는 교과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 중학교에는 교과 영역은 없다. 교과군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했고요. 교과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포함, 그 다음에 체육, 예술, 영어 선택으로 해서요. 중학교에서는 체육과 예술은 분리되어 있는 교과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술교과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교과가 있는데요. 선택교과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과목들이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금까지 창체가 뭐 아주 도드라지게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는 한데요. 2012년에 그냥 요런 건 나온 적 있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때 교과활동이었나?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들이 다 포함된 것은 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일은 어떻게 되든 요거 4가지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창의적 창체 안에 들어간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배당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배당 기준을 보시면 국어가 44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아까 제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학년 교과군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442라는 숫자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3이나 중2의 국어를 1시간도 안 가르쳐도 상관없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따름이죠. 이 시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한 학년 동안 안 가르친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과정은 1, 2, 3학년 안에 국어라는 교과를 442시간 수업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442시간을 중1 때 몇 시간, 중2 때 몇 시간, 중3 때 몇 시간, 1학기 때 몇 시간 이렇게는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009 때서부터 나타난 아주 특이한 집중 이수가 가지고 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사회하고 역사 포함 도덕이라고 되어 있고 51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숫자도 잘 들여다보면 사회가 있고요. 역사가 있고요.
지리도 있을 거고요. 세계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덕도 있는데요. 이 과목들 간에 정확하게 몇 시간씩을 쪼개서 가지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냐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교육과정 문서 안에는 없습니다. 물론 2007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까지는 있어서 사회 총 몇 시간, 역사의 총 몇 시간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있었고 도덕도 몇 시간이 있어서 얼추 그 시간들을 좀 지켜나가고 있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 꼭 무엇인가를 몇 시간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수학은 374시간,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가정정보가 680시간, 체육이 272시간, 예술이 272시간, 영어가 34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시간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며 중학교 45분이니까요.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이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학년군 및 교과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간을 나타낸 것이고 바로 그 밑에도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부형 노릇을 해봤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학부형들이 워낙 대단하셔서요. 340시간을 만약에 정말 내놓고 그 중학교에서 340시간을 영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학부형들한테 엄청난 원성을 살 거예요. 대부분 국영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치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치를 해요. 근데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그것까지도 질문하시더라고요. 몇 학년 때 사회를 가르칠 거냐? 몇 학년 때 역사를 가르칠 거냐? 몇 학년 때 도덕을 가르칠 거냐? 집중이수가 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학부형이면 알았을까? 이 일을 안 하는 학부형이라면 집중이수가 뭔지는 알았을까라고 좀 반성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순서로 가르칠 거냐? 아니면 몇 시간을 가르칠 거냐에 대해서 요즘은 다들 알고 계셔서 학교에도 굉장히 압력을 넣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이 봤었어요. 자, 그래서 그건 다른 과목 사정이고 우리 얘기나 좀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야기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전 교육부 과정에서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체육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체육은 실수도 많이 늘었고 뒤에 스포츠 클럽 이런 것도 있어서 정말 많이 늘었고요. 그걸 저희는 또 여기 늘어나는 TO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음악 미술을 합쳐서 예술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 미술교과를 합쳐서 예술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술교과의 총 시간수가 272시간인데 체육이 2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저희하고 그러니까 미술을 합친 거하고 같은 숫자만큼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2배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은요. 음악 미술을 합쳐서 27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미술보다 수업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이 할 수도 있고요. 272시간만 합쳐지면 되는 것이지 이 안에서 음악 미술이 정확하게 몇 시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잘 정리된 학교라고 칩시다. 그래서 음악 미술을 272시간을 우리가 똑같이 미술 선생님하고 나눠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136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외우실 적에는요. 예술교과군 음악미술 합쳐서 272로 외우셔야지 136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36으로 예를 드는 거고요. 절대로 136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272라고 외워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이 136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136시간. 136시간을 요 밑에 보시면 연간 34주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간 34주 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각 학교에서는 34주보다는 훨씬 더 수업을 많이 합니다. 아마 개국 이래 올해가 가장 주수가 짧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혼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을 안 해서 그런데 2020년 지금 봄 시점에서 중간 기말고사 어떻게 볼 건지랑 전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136시간, 136시간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나 한번 볼게요. 제가 136시간을 34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4로 나누면요. 4, 4, 16 하나 올라가고 3, 4, 12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4라는 숫자는 도대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들 이런 겁니다. A중학교에서 중1 때 음악 수업을 주 2시간 합니다. 그리고 중2 때 주 1회 합니다. 중3 때 주 1회 합니다. 그럼 요 숫자를 다 더하면 4가 되죠. 바로 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34주로 나누어 봤을 때 4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우리가 어느 학년에서는 주 2회, 어느 학년에서는 주 1회,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4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제가 가상으로 적어드린 중1 2회, 중2 1회, 중3 1회는 2007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아예 정해줬었어요. 이 숫자를. 그럼 지금도 그렇게 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이 집중 이수를 하는 중이고요. 또 유연성을 학교에다가 일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라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애들 중3 때 공부 엄청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중1 때 2시간 하고요. 중2 때 2시간 하고요. 모든 예체능 과목을 전부 중2까지 다 끝내놓고 중3 때는 공부만 시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너무나 모진 학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2 때 2시간. 이렇게 해도 4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면 네,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중2 때 한꺼번에 그냥 4시간 하고 말래요. 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집중이수가 발표됐던 때에는요. 어느 학교는 어떤 학교 실제로 있었던 저희 애가 다니던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요. 중1에 음악 4시간, 중3에 미술 4시간 이렇게 해서 아주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던 되게 복이 없는 학번이라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주 짧게 잠깐만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매일매일 음악을 수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되려 그래서 음악 선생님께서 그 생각도 못 하셔서 2시간은 음악 수업을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고 2시간은 뭐 감상으로 때우신다거나 진짜 좀 때우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뮤지컬을 무척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수업을 하기도 했었던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유는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자, 선생님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음악 미술 합쳐서 272시간이고요. 제가 136을 쪼갠 건 34주 동안 수업을 하면 이런 시간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36으로 외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음악 미술 합쳐서 272시간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설명 나온 거 정보 과목을 34시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 라고 해서 이게 왜 표 밑에까지 나왔지? 라고 하시면 2009까지 정보 과목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에서 정보 과목을 다시 신설을 했는데 이 과목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그 정식 교과목으로 정규 교과목이 된 과목입니다. 아마 인터넷 사용하면서 너무 예의 없이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뭐 뭘 못 다룰 리는 없잖아요. 컴퓨터를 못 다룰 리는 없는데 아마 그 교양에 관련된 과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는요. 3년간 이수해야 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이건 뭐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보셨을 거고 그 학년 초에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하면은 다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예요. 선생님들께 좀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총론은 아무래도 좀 덜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런 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이런 말들 나왔을 때는 좀 기억합시다. 근데 이거는 학교가 자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언제 몇 학년에 이수시킬 건지 몇 시간을 줄 것인지는 교감 선생님의 재량이 상당히 물론 다른 분들하고 회의를 거치시기는 하겠지만 교감 선생님과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로 처음에 이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 교사분들의 그 TO 감이라고도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까지는 수업 안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옮기셔야 되는 이런 문제로 아주 예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려 그런 경우엔 저희가 별로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자, 그리고 학교는 학교의 특성 뭐뭐뭐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자율로 이것도 주어가 학교예요.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꽤 독소 조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 단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단을 붙이고 딱 예체능 과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체육이나 예술교과는 감축해서 편성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서를 달아주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아까 아주 운이 없는 학년들이 음악을 1년에 4시간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바로 이 단이 없었던 그 학년들이에요. 그래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을 8개 이내로 제한하는데 음악 미술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과목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한꺼번에 1년에 일주일에 4시간씩 집어넣어서 1년을 가르쳐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현재는요. 체육, 예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해서 제외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제외해서 편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외 안 하고 그냥 넣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뜻도 돼요. 자, 그러면 이 8과목이 의미하는 바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표로 좀 다시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가상으로 저만 쓸게요. 번호 안 붙이셔도 되거든요. 저 지금 개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음에 8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식의 8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가 있다. 그리고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체육이 있고 음악 미술 중에 하나를 하고 영어를 하고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 과목이 뭐 일본어다 뭐 아니면 한문이다 뭐 이런 식이 되면 8과목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8과목 이상의 과목을 추가하지 않는 상태로 주어진 시간 수만큼을 학년에서 쭉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를테면 뭐 가정기술, 기술가정 같은 과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음악 미술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수에서 빠지고요. 그럼 총 8개가 되겠죠. 그 8개의 교과목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럼 과학을 하면 기술 과정을 못해?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하고 기술 과정 해도 됩니다. 과학하고 기술 과정이 하나하나가 돼서 나머지 6개 교과목만 잡히면 되는 겁니다. 사회하고 도덕 같이 못해? 라고 하면 사회하고 도덕 하셔도 돼요. 사회하고 도덕을 하고 나머지 6과목을 이 교과군 안에서 선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과목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8과목을 선정하는 폭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교육과정에서 10몇 과목씩 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수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까이에서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중학교 과정
저희 목동 같은 데 가셔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학원 같은 거 학원에서 보시면 뭐 화학 파트 맥주 완성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과학을 집중 이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어, 뭐랄까 아직 중2인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중3에서나 배워야 될 내용을 막 배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선행을 시키든 학교 진도를 따라가든 어마어마한 분량을 요점 정리를 해갖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시스템으로 학원들이 맞춰가고 있는 이유가 집중 이수 이후에 좀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 가늘고 길게 이렇게 여러 과목이 갔던 것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학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느라고 지금 8과목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생겨요. 누군가가 전학을 갔는데 나는 이미 사회를 배우고 왔는데 이 학교는 사회를 또 가르치네? 이렇게요. 가능하겠죠? 나는 중1에 A 중학교에서 사회를 배우고 왔는데 중2의 이 학교로 전학을 오는데 사회를 또 배운다라고 하면 얘는 사회를 2번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과목인가가 하나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보충학습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5번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혹시 전학을 간다고 하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지라 전학생 어떻게 되나요? 라고 잘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학생이 많이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5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런 규정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도 선택 과목이 개설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7번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데 여기요.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새로운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번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연계할 수 있다. 2가지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자유학기의 운영입니다. 자유학기는 중학교 과정 한 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교과활동이 다양하게 편성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고 진로 탐색, 주제, 동아리 활동, 예술,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자유학기 하면은 사실 이게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자유학기는 일제식 지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가가 달라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과정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쪽에서는 애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지자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학기 아니라 1년으로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 교육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유학기는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지필시험이 없다. 그리고 대신 또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교 내외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제 눈에 띄는 활동이 스포츠 클럽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도 편성이 가능하며 학년별 연간 34 내지 68시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야 저희보다는 체육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셔야 될 내용 같아서 저희는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제의 개정이 있었던 고등학교입니다. 아, 그 원문서하고 조금 의도가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책도 다시 찍고 저희가 수업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에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은요. 편제는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표로 놓고 보신다면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크게 나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통 교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 영역을 보셨어요. 그래서 교과 영역을 아까 표에서 이렇게요. 교과 영역을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 계시죠? 기초, 저 앞쪽으로요.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외우자고 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기초는 국영수에다가 그 갑작스럽게 너무 강조된 한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고 탐구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신 사탐, 과탐이에요. 그 다음에 체육예술은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거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당연히 기억이 날 거고 생활교양은 그걸 제외한 모든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외우자고 하면 못 외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과 영역이 그렇게 나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이 되며 그 다음에 교과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교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표에는 공통 과목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나누어지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표에는 공통 과목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공통 과목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통 과목에 우리가 지금 과목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목은 어디로 가 있느냐라고 하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를 보시고 그러면 음악을 선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공통 과목까지만 나와 있는 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교과는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로 나뉜다라고 나번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통 교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 교과를 좀 볼까요? 전문 교과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 1과 2로 나뉘었습니다. 예전에 심화교 과목이 있었는데요. 2009 때는 지금은 전문 교과 1과 2로 나뉘고요. 그 전문 교과 1이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학, 과고, 외국어, 외고 이렇게 되잖아요. 국제 계열, 국제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체육 예술이니까 체고나 예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교과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우리 보통 교과가 아닌 교과들을 구성을 해서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 전문 교과 2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과목들을 일단 딱 보시면 이 과목들은 특성화나 산업 맞춤형 이런 고등학교에서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온다면 아마 여기 있는 과목들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답안에 나오는데 이건 중학교 때 보셨던 4가지 활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 이 표로 좀 와보겠습니다. 단위 배당 기준인데요. 이 단위 배당 기준을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잡아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특목고,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유형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를 같이 포함을 하여서
먼저 제시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 영역 4개, 교과군, 그 다음에 공통 과목까지만 일단 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설명 좀 보시면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수업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가 미리 파란색으로 줄을 딱 쳐왔는데요. 이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 17회 수업하는 것 중에 한 주 정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대학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대학은 사실은 16주가 기본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요즘 16주 하는 학교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15주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5주 수업을 하면서 그 주에 공휴일이 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특별히 따지지 않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걸 다 인강으로 녹화를 해서라도 수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게 학교들마다 좀 특성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 17회를 한 학기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이것도 이상할 거예요. 중학교는 시간으로 잡았었죠. 27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는 시간이고 34주를 기준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단위고 17회를 기준으로 해요. 즉, 한 학기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학기씩.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위쪽에 숫자들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도저히 중1, 고1, 고2, 고3에 1, 2, 1, 2, 1, 2 이렇게 해서 6학기를 숫자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이따가 보실게요. 한 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해라.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에서 감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2학기 이상 편성을 하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공통 과목이? 라고 하면 네, 이 과목이요. 그래서 공통으로 배우는 국어, 공통으로 배우는 수학, 공통으로 배우는 영어는 이 단위 이내에서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는 6을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를 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2개 학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사 귀찮다. 그냥 1학년 1학기 때 막 몰아갖고 6단위 해버리자. 이러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죠, 대부분. 수능에까지 등장을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2개 학기 이상에 나누어서 가르쳐라. 뭐 3단위, 3단위. 아니면 2단위, 2단위, 2단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 가지고 딱 얘기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 얘를 시간수로 하지 않고 단위로 주로 제시를 하느냐, 고등학교에서. 2학기 이상 하랬으니까 3단위, 3단위, 고1,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아유, 됐다. 고1 때 2단위, 2단위. 고2 때 2단위. 1학기든 2학기든.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2학기 때 수업을 안 한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1반부터 5반까지는 1학기에, 6반부터 10반까지는 2학기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시간을 채워서 교대도 가능합니다. 도 가능하고요. 어차피 1년씩 성적을 묶어가지고 뭐 처리를 하게 될 거고 지금의 입시 제도는 뭐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한두 과목을 가지고 다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뭐 가산점이 있거나 없거나 한국사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반드시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전 학생이 다 시험을 본 다음에 거기서 평균과 총점을 내갖고 1등부터 뭐 꼴등까지를 쭉 해야 되는 옛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학년마다 배우는 과목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교대로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사 같은 과목이 얘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나오는 표 밑에 이야기보다는 그럼 저희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통 과목은 없고요. 10단위예요.
10단위입니다. 그럼 이 10단위를 그럼 미술 과목하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시고 그럼 왜 가로치고 음악, 점, 미술 이렇게 안 할까요? 라고 하시면 제가 그게 없는 이유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여기로 좀 와 보시죠. 11페이지요. 보통교과입니다. 아까 표에서는 공통과목까지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통교과요. 표 5요. 공통과목 얘가 8단위였나? 그랬었죠. 8단위였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학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하면 화법, 작문, 교과서 같은 거 다 보거든요. 예, 이것들이 포함되어서 국어 과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과목들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학도 그렇죠. 공통 수학만 배우고 아닐 거거든요. 공통 수학만 배우고 대학은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수학 1, 2에다 미적, 확률, 통계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회화, 영어 1, 2, 독해와 작문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른 과목들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술 과목은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 교육과정 받아들고 저희가 제일 경악했던 대목, 연극 어떡하지? 연극 어떡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가뜩이나 작은 시간수를 음악 미술이 지금 반반 나누는 것도 그런데 연극까지 들어간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그게 지금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있을 수도 있는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연영과가요. 10개가 넘었었어요. 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10개가 넘어서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저희의 TO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교사를 뽑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자재들과 학교의 뭐 극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분장 뭐 이런 거 관련된 것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미술, 연극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신 표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음악, 미술 이렇게 딱 적어주지 않았던 중학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일반 선택 과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옆에는요. 진로 선택 과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 저희한테 있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음악 연주가 교과서 한 군데서 나왔고 음악 감상과 비평이 한 5군데 정도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한테는요. 그러니까 교과서 기준으로 말한다면 음악 교과서와 음악 연주 교과서와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가 있고 왼쪽에 있는 음악은 일반 선택,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은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꽤 있어요. 뭐냐면 교과 영역 4개, 교과 군 우리는 하여튼 예술교과. 공통과목 우리한테 해당 없고 우리는 일반 선택과 뭐가 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해서 요 교과군을 정확하게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보통교과에 속합니다. 보통교과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교과에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군도 있고 그리고 그 보통교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통교과 안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공통과목이 없고 선택과목에만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실까요?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과에는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가 크게 있고요. 간단한 이야기니까 전문 교과 이야기만 해본다면 전문 교과목 1과 전문 교과 2가 있고
우리와 관련된 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교과는 영역과 군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우리한테 해당이 없고요.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예술교과군에서 음악, 미술, 연극이 있으나 우리는 그냥 음악만 집어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시면 될 것 같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교과에 대한 설명하기가 조금 더 얼개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일로 와서 이거나 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이 있다라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교과에는 지금 10단위라고 하는 단위가 매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단위. 10단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이 10단위는 밑에 잠깐 나오겠지만 위에서 봐도 되는데 필수 이수 단위입니다. 필수 이수 단위는 이보다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상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10단위가 있습니다. 제가 A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교는 연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악 선생님하고 미술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이 10단위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욕심이 많은 미술 선생님을 만나시면 본의 아니게라도 우리가 6단위를 할 테니 너희가 4단위를 하거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진학지도 하느라고 바쁘니 네가 6단위를 하거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 분이 아주 화목하게 5단위씩 5단위씩 받았다고 칩시다. 5단위씩 5단위씩 받았으면요. 이 5단위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제가 미술 선생님하고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1에 1학기, 2학기가 있습니다. 고2에 1학기, 2학기가 있고요. 고3에도 1학기와 2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뭐 원하시는 대로 너무 고3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라서 절대로 고3에 음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1에 2학기, 2학기와 고2에 1, 2학기, 4개의 학기에다가 5개의 단위를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5개의 단위를 배치시킬 수 있어서 어떤 경우 실제로 있었던 선생님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봐 드릴게요. 어떤 학교에서는 고1에 2단위, 2단위 이렇게 하고요. 그럼 4단위를 벌써 썼잖아요. 그리고 고2 1학기 때 1단위를 합니다. 그러면 미술 선생님께서 똑같이 2단위, 2단위 이렇게 하시다가 고2의 2학기 때 1단위를 하셔서 1학기에는 음악, 2학기에는 미술 해서 5단위를 행복하게 다 채우고 그리고 고3에는 음악 미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 안 좋았던 사례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1, 고1 때 막 1단위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그리고 고3에 갑자기 고3 2학기 때 3단위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라고 했더니 되게 입시가 다 끝나고 나는 게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서, 수시 원서를 다 쓰고 나서 음악 시간에 애들이 계속해서 약간 자습을 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걸 와다다다 이거 좀 너무 제가 편법을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학교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음악 선생님들이 조금
기분 나쁘셨겠죠. 예, 계속 자습 감독을 하시고 학기 말에 굉장히 몰아서 막 감상하시고 뭐 하셔갖고 수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수업을 부랴사랴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과목 이야기 좀 하죠. 우리한테 음악 교과가 있고요. 음악 감상과 비평, 제가 줄여서 쓰겠습니다. 음감비라고요. 아니면 음악 연주. 이거의 시간 배당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교사 자율로 갑니다. 그래서 3단위 정도를 음악에다가 쓰시고 음악 감상과 비평을 2단위에 쓰시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2단위,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를 3단위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시지 어느 음악 교과만 하고 끊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게 어디까지나 진로 선택 과목까지는요. 일반 고등학교 교과서의 과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문 교과목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과서, 일반 학교에서도 가르쳐지는 교과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시간 배당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악 교과를 미술 교과나 혹은 연극 교과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별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시간을 나누어서 필수 이수단위 10단위를 채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옆에 보시면은 옆에가 아니구나.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왼쪽에요. 필수 이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로 뭐 공통 과목 단위수를 포함한다. 이거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술교과 5단위 이상, 생활 영역 교과 영역 12단위 이상을 이수할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대입이 조금 강하죠. 대입에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건데요. 그 너무 공부 많이 시키는 것 때문에 음악 예술 교과군의 과목이 다른 일반 학교들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는 국영수, 한국사, 뭐 한국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국영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수형 고등학교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일단 저희 얘기만 해보죠. 예술의 필수 이수 단위가 6단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셨던 국어서부터 시작해서도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리고 왔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8단위인데 여기가 다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로 되어 있고 최소 단위가 10단위인 거고요. 그보다 더 많은 단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예술도 좀 작구나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용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보통 교과 이야기 했습니다. 보통 교과에서 공통 과목이 우린 없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있고 그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진로 선택 과목의 대표적인 과목들 이름들을 여기다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요. 전문 교과 좀 볼까요? 전문교과인데 전문교과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전문교과 1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좀 찾아가 보죠.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너무 많이 표시를 해드려서 갑자기 확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이거 안 된다. 그냥 색깔로 칠해 드릴게요. 여기요. 밑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은 음악 전공실계 합창, 합주, 공연 실습,
곧잘 합창하고 합주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7과목 정도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요거는 그 교육과정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변한 것까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웠으니까 외워야 되니까 한번 좀 다시 정리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밑쪽으로 보시면 뭐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막 들쭉날쭉 해갖고 좀 오늘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빠진 부분이랑 왔다 갔다 해서요.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슬며시 고쳐진 부분 좀 볼게요. 슬며시 고쳐진 부분이 바로 답원입니다. 슬며시 고쳐진 부분이요.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단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어차피 여기까지 잘 못 외우시고 해서 오늘 이 특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문으로라도 한번 나온다면 이거 골치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수 과목 하면 중학교에서 8개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8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답원은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라고 이야기했지 8개 이내로는 아니에요. 8개 이내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8개 이내로 편성하라는 조항이 사라지고요. 그 대신에 적정하게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의 2번도 다른 곳에 있었던 걸 끌어오기도 했지만 한번 변한 부분인데요.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들어온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선택 과목이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좀 더 쉽고 음악 감상과 비평이 좀 더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먼저 배우고 음악 감상과 비평이 나중에 온다라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밥원에서는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이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학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 그 교육과정이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A땡땡 고등학교에서 우리 음악 연주를 열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개설을 해야 된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들이 신청한 경우. 이 일정 규모 이상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는 뭐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은 이 학교에선 개설하지 않지만 다른 과목을 꼭 듣고 싶은 애가 있다면 다른 학교의 이수를 인정을 해주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번 같은 경우엔 대학 과목 선이수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의 선택권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밥원서부터 계속해서 선택 과목에서 학생이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어야 하는지, 학교가 그 과목을 어떻게 이수를 시켜야 하는지, 진로 지도와 어떻게 연계하는지 등등을 상당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두 번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정말로 우리는 음악 이론을 가르치겠다 전문 교과목이라고 하면 개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개 열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밥원은 우리 교과하고 관련된 것이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밥원은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어떤 중점학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개설된 것입니다. 신설된 항목인데요.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과정은 점점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있고 이번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름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 등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고와 국제계열학교 등에 관한 설명들이 쭉 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전문교과 2에 관한 편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학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과목도 개설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신설된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등학교의 수업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한 번쯤 읽어보고 가야 되는 총론 내용들은 요 정도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었다라고까지 친절하게 주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생략? 삭제? 막 이런 식으로만 문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가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녹화도 하고 교재를 다시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재 받으시는 대로 수업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랄까 외워야 하실 건 늘어나신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또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얘가 개정이 되든 삭제가 되어버린다고 해도 외우시긴 외우셔야 했었을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과목들 이름이랑 이런 것들 명칭이랑은 좀 확인을 하고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볼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직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2015 총론 관련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